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오라클발 2차 충격에 다시 한번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이크론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장중이랑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장중에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대 투자자가 발을 뺀다. 이 소식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죠. 네, 그 오라클이 뭐 또 한 번 사고를 쳤다라고 볼 수 그쵸, 있겠는데, 네. 그 AI 인프라 어떤 병목이나 리스크 이슈가 재무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는데 간밤에 이제 그 뉴욕 증시의 그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그 AI에 대한 효율성 논란과 그리고 이제 탈 엔비디아 이런 공고만 다변화 이슈가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라클 관련 이슈는 이제 미시간에 이제 100억 달러 프로젝트가 이제 블루아워 쪽와의 협상에서 결렬됐다 이런 네. 이슈가 있었고요. 뭐 다른 투자자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루아워가 이제 탈퇴를 했다는 거, 네. 여기 협상이 결렬됐던 걸 확인시켜주는 이슈라다 보니까 그 AI 반도체 그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불거졌다는 것이고, 앞에 자막에서 나왔던 그 아마존과 오픈AI와의 그 이제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이것도 그쵸. 아마존의 그 자체칩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트레이니움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탈 엔비디아 이런 이슈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투자가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들이 다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투자 확대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상태고, 하드웨어와 소프트 섹터 모두 다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동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원래 연준 이사가 다만 현재 중립 그 금리보다 이제 그 대략 한 50 현재 금리보다 중립 금리가 네. 50bp에서 100bp 높다라고 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하단은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다우 쪽은 하락이 맞죠. 네,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뭐 하락폭이 좀 큰 반면에 뭐 금융이라든가 제약 아니면은 뭐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미국 증시내에서도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산업이 단순하게 확장 이슈뿐만 아니라 수익성 검증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그렇죠. 안에서 옥석 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독점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독점이 깨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 더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옥석가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비싼 하드웨어에 대한 그 비용 절감을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웬만한 AI에 관련 기업들 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었지만은, 그쵸. 지금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려야 된다.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옥석 가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검증도 검증이지만 탈 엔비디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또 밤사이에 구글이랑 메타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해서 파이토치를 구글 TPU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이 다 깨지는 이슈야.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제가 그쵸,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그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자할 거는 국내 네. 반도체에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반전된 게 마이크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정말 그냥 환호할 순으로 나왔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크론 실적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슈퍼 어닝 네, 서프라이즈요. EPS가 이제 위스퍼 컨센도 넘어갔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그 129억 5천만 달러였는데 136억 4천만 달러로 이제 크게 상회를 했고, 네.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다음 실적이 이제 이번이 그쵸. 1분기고 26년 1분기고
헷갈려요. 2분기 네, 가이던스 네. 같은 경우도 그 매출을 기존 컨센이 143억 그 8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가이던스가 네. 183억에 그 191억 달러까지 이렇게 되게 크게 지금 상향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그 서프라이즈 나왔고 네. EPS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가 3.95달러인데 4.78 나왔습니다. 오. 그 위스퍼 컨센이 4.06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컨센보다 높았지만은 시장 우리나라 스트릿 컨센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완전 그런 그냥 훌쩍 슈퍼 서프라이즈가 뛰어넘었네요.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고 내년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동안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매출과 모든 사업부가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이제 그 CEO가 얘기를 했고 네. 내년 그 2분기 전방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EPS, 잉여 현금 흐름 전반으로 다 그 새로운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얘기해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뭐 그 오늘 간밤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8% 하락을 했고 네. 지금은 대략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좀 하락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걸 좀 완화하는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만회가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 이슈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또 엔비디아의 HBM4를 사실상 공급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것까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오늘부터의 주가 흐름 연말 어떻게 보실까요? 그 HBM4는 지금 기업별로 인증 단계에 있는데 그 SK하이닉스랑 이제 그 삼성전자가 유료 샘플 공급한다는 이슈가 네. 있었고요. 그 삼성전자 일정상 아마 궁극을 빨라도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 시간이 한 1000시간 이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최소 40일을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를 좁혔고 마이크론을 넘어갔지만은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아직은 확실할 수 얘기는 없고 시간이 네. 좀 필요한 이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체 한 70% 정도 한 담당을 할 것이고 그 삼성전자가 한 30%, 오. 마이크론이 10%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마이크론이 지금 그 HBM3에 비해서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HBM4부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마이크론이 그 로직 다이 부분 설계를 디램 공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비 나노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실책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TSMC한테 의뢰를 한다고 투트랙을 전력 썼지만은 좀 타이밍상 늦었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로직 다이를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그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전면 재설계 노이즈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었다. 그러니까 일부의 수정 정도였다라고 네. 볼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빠르게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3등이었던 삼성전자가 2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유효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쭉 다 보니까 가장 높이 부르는 게 외국계입니다. 네. UBS랑 CT에서 좀 많이 불렀고 엄청 많이 높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UBS에서 내년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24조 불렀고요. 삼성전자는 135조, 그리고 CT에서는 SK하이닉스 96조, 삼성전자 115조 불러서 네. 모든 증권사를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높습니다. 대체로 10조 정도 높아요. 어느 증권사랑 마찬가지로 거의 다 10조 차이 정말 나요. 완전 분위기가 반전이 네, 됐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그 삼성전자에서 그 목표치를 좀 상당히 높게 제시해서 네. 대략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400조 정도를 최대한 보는데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기업이 2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관련된 표가 있죠. 또 한번 자료 화면으로 또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증권사별로 네. UBS랑 CT를 비교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증권사별로 26년과 27년도 뭐 실적 전망치를 좀 뭐 목표 주가랑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뭐 네.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네. 뭐 안 보여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측이 훨씬 더 약간 승기를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삼성전자 모습이죠. 컨셉 보면은 범용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라에서도 지금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3중 슈퍼사이클 얘기하거든요. HBM 그리고 D램, 낸드까지도 다. 네. 그리고 그 낸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 계획 같은 요인이 냈는데 그게 영업이익이 뭐 30-40%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 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 좀 쉬어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고 코스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기대를 하면서 코스닥대로 주요 섹터를 좀 베팅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영업이익 쪽으로
실체가 확실한 거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의 테크조 전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그 아까 노무라 증권 리포트 혹시 뭐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메모리 그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을 도래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HBM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메모리 그 네. 범용 메모리가 다 좋은 상황이고 이런 이제 그 수요는 강력하게 나오는데 네. 공급이 제한됐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이치하는 상황이 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보다 그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역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가 그 가격이 뭐 이익률이 70%로 육박하다 보니까 많이 남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우. 그 전에는 이제 그 HBM 이슈의 그 수혜로서는 하이닉스가 탑픽이었지만은 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캐파가 삼성전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될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11월달 수출 데이터 HBM 수출 데이터가 약간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가 전월 대비 뭔가요? 줄어서 네. 그 사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삼성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모습 보여지는데 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계율이 현재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게 최대 많이 벌어졌을 때 33%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20% 네. 안에 들었을 때는 본주를 사야겠지만은 20% 이상 벌어졌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한번 20%대로 그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335조 400조를 보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을 200조 이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 거의 하드캐리를 그래서 하는, 내년도에 그 올해 대비해서 코스피 이익 증가율의 80%를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쏠림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어질 것 같네요. 내년도에 그 네.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지금 좀 주가가 고점 찍고서 좀 눌리고선 뭐 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구간에서는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주가가 쉬어간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좀 조정할 때마다 모아가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해줘서 오늘 과연 주가가 눌릴지 폭발을 할지는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 좀 약간 기대감이 실리네요. 테슬라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밤사이에 악재가 두 가지가 쏟아졌었죠. 앞으로의 자율주행 이게 뭐 실체가 없다 이런 블레어의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보실까요? 그 테슬라 주가가 뭐 미조 주권에서 뭐 500달러인가 이렇게 뭐 네. 530달러로 불렀죠. 그래서 네. 500달러 목전에서 좀 조정을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 FSD 기술 개선이 통해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될 것에 대해서 그쵸.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 셀 투자 확대 요 소식도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 갔을 때가 이 옵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네, 밀어 막판에 이제 올리는 것도 옵션이 있었죠. 네. 그 거래가 몰리면서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그 반대 효과로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대되는 쪽 골드만삭스에서는 중위 의견 목표가 400달러를 제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진전은 그 기술에 대해서 진전은 긍정적이지만은 우버라든가 웨이버 등과의 어떤 그 경쟁 심화가 수익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웨이버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레벨 4 단계의 네. 그 자율주행에서 주행 거리가 1억 한 2천만 킬로가 돼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아직 그 레벨 4에 대한 그 주행 거리가 0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네, 많이 지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웨이보가 자율주행 3를 바라보는 2.5에서는 테슬라가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로 맞는데 그쵸. 레벨 4로 가게 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레벨 4로 가게 되면 웨이모와의 기술력 차가 최소 3년, 4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많이 벌어지네요. 왜냐면 그 네. 4년 전에 먼저 했으니까. 그니까요. 다만 이제 2.5에서는 이제 그 카메라 방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가장 먼저 그 오랫동안 해와서 그게 가장 빠른 거고요. 그리고 레벨 4 단계에서는 이제 라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막 그래서 이제 2.5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레벨 네. 2, 2.5 단계에서는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과의 그 FTA 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증받은 거 우리나라 쓸 수 있고 네. 또 티맵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주도를 이제 해외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27년도 상반기에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가시화가 국내 됐네요. 기업들은 네. 기술이 있어도 27년 하반기나 가능한 거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그 테슬라의 FS를 뭐 라이센싱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딱 한 군데.
그 현대차만 가능합니다. 현대차만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FS를 라이센싱 하려면 그 안에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는 차량이 딱 한 개가 있어요. 어디예요? 현대차 현대차에? GV90입니다. 아, 예, 그 GV90이 그 플레어스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그 FS를 인식할 수 있는 그 PC가 있어요. 기능을 넣고 싶어도 다 넣을 수 있는 게 예, 아니네요. 그 별도로 네. 만들어요. 만약에 지금 FS를 라이센싱해서 차를 만들려면 그것도 4년, 5년 걸리는데 아이고. 그러면 2030년도에 FS가 얼마큼 발전할지 모르겠고 그쵸. 너무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대차만 국내에서 라이센싱 가능한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밤사이에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정지될 수 있다. 이 영향은요? 뭐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아니 그 이제 이 영향을 줬죠. 어저께 네, 받은 그쵸. 건데,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영향 극히적으로 보여주는 거. 왜냐하면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는 90일 이런 줬죠. 완전 주행이 아닌 그 첨단 운동자 보조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라는 거잖아요. 용어를 광고를 그렇게 하지 네. 오토파일럿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제 판매 중단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90일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시정 기간을 준 네,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그 마켓 시어가 거의 50%를 달하기 때문에 1위 사업자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즉시 정지가 아닌 이제 조건부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관심은 이런 네. 과거 규제보다 앞으로 미래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 건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 판매 중단 위기 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BOJ 금리 인상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엔크리 청산 우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따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 국채 금리 최근에 상승하고 엔화 강세 뭐 이를 선반영한 거죠. 네. 일본 금리 인상 0.25% 포인트에서 0.5%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선반영은 상당히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상당히 됐었다면은 이전에 뭐 블랙몬데이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 전략 테슬라부터 또 마이크론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